한국계 흑인 여성 킴 파커 판사가 어제 뉴욕주 법원 대리판사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1월 4일 발생한 지하철 탈선 사고의 원인이 무선통신 두절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도시의 성평등 계획에 4,4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중호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호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계 흑인 여성 킴 파커 판사가 어제 뉴욕주 법원 대리판사 선서식을 갖고 미움과 편견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커 판사는 25일 뉴욕주 법원에서 가족과 친구, 동료 판사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식을 거행했습니다. 킴 파커 판사는 지난해 여름 캐시 호컬 주지사로부터 뉴욕주 법원 청구재판소 대리판사직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킴 파커 판사는 일평생을 맨해튼 할렘에서 자랐습니다. 파커 판사는 이날 1960년대 말 한국과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인종차별을 당했고 커뮤니티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불편한 자리에서 견디고 절대로 미움을 갖지 말자는 각오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뉴욕주 법원 대리판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자신은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didn't know who I was going to be, what I was going to be when I grew up. I was a girl with a dream, and I accomplished those goals. And so today is a sense of elation and freedom to know that I made the right choices for myself. I put God first, my community first, and it's been dreams fulfilled. 파커 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할렘에서 자신의 로펌을 세우고 그 커뮤니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할렘에서 자라면서 인간의 추악함과 동시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I had to be the eyes, the ears, and a voice for my Korean immigrant mother who did not speak much English or read or write English. Those are the people that I went to. Those were my village in Harlem. And they gave me the answers. They put me on the path to where I could help my mother in her life, help myself as well. And so it was why I stayed. Because while I experienced the worst in humanity, I also experienced the best of humanity in Harlem. 이날 선서식에는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 회원들과 할렘 커뮤니티 내 유지들이 대거 참석해 파커 판사의 선함과 인내심에 대해 치하하고 그의 앞날을 격려했습니다. 앞선 4일 두 대의 MTA 열차가 충돌해 25명이 부상을 입은 지하철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이 무선통신 두절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5일 발표된 미 교통안전위원회의 임시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초 뉴욕시 지하철 탈선 사고는 교통관제사와 열차기관사 간의 무선통신 두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월 4일 96번 가역 인근에서 두 대의 MTA 열차가 충돌해 승객 22명과 승무원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로 가는 지하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96번 가역 근처에서 관제사와 기관사 간의 무선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에 따라 기관사는 관제사에 멈추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열차는 계속 운행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에 연루된 두 열차에는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된 후 MTA 트랜짓의 리차드 데비 사장은 MTA가 열차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열차들에는 카메라 등 기록 장치가 설치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도시의 성평등 계획에 4,3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4,300만 달러의 투자를 포함하는 워먼 포워드 NYC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여 격차와 보육 서비스 부족, 치안 및 의료 서비스 격차 등의 이유로 여성들은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뉴욕시를 미국에서 가장 여성 중심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경제교육, 여성건강, 공공안전 및 주거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제교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경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기업 대상 캠페인을 벌여 여성들이 만성적 질병과 정신건강, 출산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여성은 남성이 급여 1달러를 벌 때 86센트를 받는 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 흑인 여성은 64센트, 히스패닉계 여성은 57센트로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25만 명의 어머니가 보육 부족으로 인해 직업을 바꿨고 흑인 여성은 출산 중 사망할 확률이 4배 더 높으며 여성의 75%가 매일 통근 중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청은 해당 계획을 통해 도시가 트랜스젠더와 젠더 익스펜시브를 포함해 성평등 부문에서 앞장서는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 예산과 비공개 및 공개 파트너십, 교육기관 지원 및 연방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뉴욕주가 중호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호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존 제이 칼리지에서 중호범죄 척결 대회를 열고 현재 뉴욕주 의회에 계류 중인 중호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호컬주 지사가 언급한 이 법안은 기존 중호범죄법 적용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 강제접촉, 낙서, 방화, 무기소지, 성적 비행, 성매매, 집단폭행, 1급 강간, 1급 살인 등 31개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면 중호범죄 처벌 대상은 기존 66개 범죄에서 97개 범죄로 늘어나며 사실상 폭력을 사용한 모든 범죄가 중호범죄로 간주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컬주 지사는 또 안토니오 델가도 부지사의 주관하에 중호 및 편견 방지 부서를 신설하고 6천만 달러를 중호범죄 예방 및 구제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중호범죄의 피해자들이 아픔을 겪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단체 지원금도 대폭 늘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를 새롭게 이끌 아드리안니 제31대 신임 회장이 26일 취임하고 차세대가 중심이 되는 한인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5일 뉴저지 우드리지에 있는 피에스타 연회장에서 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취임한 이 회장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미국 정부 및 타민족 커뮤니티와 한인 사회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인 권익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가 중심이 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외에 이 회장은 뉴저지 한인회 수건 사업인 회관 설립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TA가 승객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하려 했던 오픈 갱웨이 장착 R21 열차가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급행 구간에 예정대로 도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서 열차와 열차 사이가 아코디언 형태로 이어진 확장형 이동 통로를 갖춘 오픈 갱웨이 장착 R221 열차의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형 열차는 일부 급행 구간에서 열차 긴급 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 작동에 어려움이 따라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형 모델의 경우 열차 양쪽이 뚫려 있어 열차 브레이크 작동 및 점검이 용이했지만 새 열차에선 연결 통로 탓에 사방이 막혀 아예 열차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열차와 달리 급행 열차의 경우 점검자가 출발 전 반드시 비상 브레이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재 A선 급행은 유클리드 애비뉴와 호이드 셔머호른역 사이 또는 59 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과 125 스트리트역 사이에서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자가 완전히 멈춘 열차를 안전하게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R211로 대표되는 MTA의 새 열차 이용에 여러 불편함이 제기되는 가운데 MTA는 2025년 2월에서 2026년 12월 사이 최종 640량을 보급할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주문을 늘렸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엘라베마주에서 집행됐습니다. 엘라베마주는 25일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58세 케네스 유진 스미스를 질소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독극물 주입을 이용한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방식은 사형소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시간은 최소 15분 또는 심장박동이 멎은 후 5분 가운데 긴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스미스는 사형 집행 시작 22분 만에 사망 선고됐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었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스미스의 가족과 변호사, 친구, 종교 관계자 등이 스미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집행 전 그가 주문한 마지막 식사는 스테이크와 해시브라운 그리고 계란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자 대결은 물론 다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양자 대결에서 40%대 34%로 6%포인트 차 우세를 보였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 다른 후보 등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로 30%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6% 앞섰습니다. 즉 두 후보가 사실상 자당 후보가 돼 리턴 매치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래도 저래도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바이든 지지자 중 59%는 단순히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지지자 중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39%여서 바이든 지지자 중 대부분이 반트럼프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75%가 바이든의 고령을, 절반은 트럼프의 고령을 우려했으며 두 사람 모두 비호감도가 수개월째 50%를 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미국 정부의 대화조선 용의를 비공식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렘린과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를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구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 약 2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물밑 협상 제안서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으나 이 같은 미러 반응은 통상 비밀 협상 타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5천 건 늘어나며 4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메레튼 트라이베카 저택에 33세 남성이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학교에 입교, 예비 경찰 과정을 밟고 있는 26세 남성이 어제 브루클린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75세인 찰스 3세 영국왕이 전립선 팽창과 관련한 시술을 받기 위해 오늘 영국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카고가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중 빈대가 가장 많은 도시에 오명을 안았으며 뉴욕이 2위, 필라델피아가 3위로 조사됐습니다.
25일 오후 뉴욕시경은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운영되어 온 6개의 매춘업소를 적발해 이를 폐쇄했습니다. 괴롭힘 방지 TF가 집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괴롭힘 사건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4배 증가해 그 기간 동안 19,000건 이상의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4일 새벽 롱아일랜드 프린세스 스트리트에서 주택을 침입해 5명을 폭행하고 칼로 찌른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안개가 끼고 밤늦게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입니다. 회칙 개정안은 뉴욕 한인회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무료 입장이며 간단한 식사와 선물 그리고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인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오늘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합대회 성격을 한층 강화,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되는 노래자랑과 라플 추첨, 또 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1월 2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